이혼하자. 아이가 곧 태어날 거야. 네가 얘를 못 낳아서 대가 끊어지잖아. 네 탓이니 나를 너무 탓하지 마. 남편이 만삭의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출생신고해야 하고 호적 정리도 해야 해서 시간이 없어. 시어머니는 그 여자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문에는 꼭 아들이 필요했단다. 미안하구나.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확인하지 않았던 그 치명적인 비밀을.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민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발소리가 둘이었습니다. 나왔어.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저는 부엌에서 국자를 들고 있다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민수 옆에 배가 불러터진 여자가 서 있었거든요. 임신 막달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이게 뭐야? 저도 모르게 국자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물었습니다. 미안해. 지금 설명할게. 민수가 손을 머리 뒤로 올리며 말했어요. 설명이 뭐가 필요해? 지금 이 상황이 뭔데?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앉아. 앉기는 무슨, 지금 당장 설명해. 그 여자가 배를 감싸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헐떡이는 게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아, 아파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여자가 민수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알았어. 지금 갈게. 민수가 여자의 어깨를 붙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잠깐만. 저는 민수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이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 지금은 병원부터 가야 해. 병원은 무슨, 지금 당장 이 여자가 누군지 말해. 제 목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아기 아빠예요. 여자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라고? 제가 여자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민수 씨 아기를 가진 거예요. 이런 미친. 저는 소파 쿠션을 집어 던졌어요. 쿠션이 여자 옆으로 날아갔습니다.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말하자고. 민수가 저를 말리며 소리쳤어요. 진정하라고? 지금 내가 진정할 상황이야?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먼저 가고 와서 얘기할게. 민수가 여자를 부축하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디가? 지금 당장 설명하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저는 민수 뒤를 따라가며 소리쳤습니다. 돌아와서 얘기하자고. 지금은 응급 상황이야. 민수가 문을 열며 말했어요. 응급 상황은 나야. 내가 더 응급 상황이라고. 하지만 민수는 여자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온 집을 흔들었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국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쿠션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수가 혼자 돌아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시켰어. 민수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수술한대. 민수가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술은 무슨 수술이야?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졌어요. 제왕절개. 아, 진짜 돌겠네. 저는 일어서서 민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금 당장 설명해. 언제부터 만났고 어떻게 된 거야? 작년 가을부터야.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작년 가을부터? 그럼 거의 1년 가까이 속인 거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미안하다고. 저는 민수의 어깨를 세게 쳤습니다. 아야, 아프기는 나보다 아프겠어?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열쇠 소리 없이 문을 여시더니 급한 걸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민수야, 병원에서 연락 왔어? 시어머니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물었어요. 내일 아침에 수술한다고 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시어머니가 안도의 숨을 쉬셨습니다. 다행이라고요? 제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당연히 알고 있지.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언제부터요? 몇 달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알고 계셨으면서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말해서 뭐해? 어차피 정리할 일인데. 정리할 일이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이를 못 낳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크지. 우리 집안은 3대 독자야. 아들이 꼭 있어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전혀 미안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짓이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그냥 버려도 되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야. 조건 좋게 정리해 줄 거야. 민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이혼 조건들이야. 제가 봉투를 받아들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혼 조건? 이미 다 준비해 놨구나. 며느리 소리 지르지 마. 시어머니가 저를 핀잔하셨어요. 소리를 안 지르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큰 소리 낸다고 해결되는 일 아니야.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저는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왜 그래? 조건 좋게 해줬는데. 민수가 서류를 주우며 말했어요. 조건이 좋다고? 좋기는 뭐가 좋아? 위자료도 많이 주고 아파트도 내가 가져가고 돈으로 다 되는 줄 알아? 내가 돈이 아쉬워서 결혼했나?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울지 마. 우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휴지를 건네주셨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울지 말라고요? 지금 울지 말라고 하세요?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달라지는 게 없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휴지통을 발로 찼어요. 휴지통이 넘어지면서 쓰레기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진정해.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민수가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해결돼? 말해봐.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하게 될 거야. 이해하게 될 거라고? 내가 언제 이해할 것 같아? 저는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 던졌어요. 컵이 벽에 부딪히면서 깨졌습니다. 위험해. 그만해. 민수가 소리쳤어요. 위험하기는 뭐가 위험해? 이거보다 위험한 일이 어딨어? 시어머니가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어요. 야, 그만 좀 해. 이미 정해진 일이야. 정해진 일이라고요? 누가 정했어요? 우리가 정했지. 우리가? 나 빼고요? 너는 아이를 못 낳잖아. 그 말에 저는 완전히 폭발했어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럼 뭐야? 아이가 생겼어? 아이가 안 생기는 이유가 저 때문일까요? 그럼 누구 때문이야? 제가 민수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민수 때문이에요. 뭐라고? 시어머니와 민수가 동시에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불임센터에서 재검사 받으라고 했는데 안 갔잖아요. 그게 뭔 상관이야? 상관이 크죠. 검사 결과가 이상했거든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와 민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검사 결과?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화나서 한 말이에요. 지금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민수가 다가오며 물었어요. 숨기는 거 없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없다고 했잖아요. 그때 민수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이야. 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민수가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지금 병원 가야 해. 상황이 안 좋대. 그럼 가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들었어요. 나도 갈게. 너는 여기 있어. 민수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왜요? 나도 가면 안 돼요? 지금은 너가 갈 때가 아니야. 언제가 내가 갈 때예요? 하지만 민수와 시어머니는 서둘러 나가버렸어요. 저는 또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과 흩어진 서류들 사이에서 말이에요. 그때 문득 몇 달 전 일이 떠올랐어요. 불임센터에서 혼자 들었던 그 검사 결과가 말이에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해주었던 그 내용이었어요. 남편분 검사 결과가 좀 특이해요. 재검사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바쁘시다고 안 오시네요. 저는 그날 결과를 혼자 듣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민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끝까지 재검사를 받으러 가지 않았고요.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저는 짐을 쌌어요. 어차피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는 없었거든요. 민수와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병원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오피스텔을 알아봤어요. 다행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이혼 조건으로 받을 돈으로 충분했어요. 여보세요. 어제 말씀드린 오피스텔 계약하고 싶은데요. 아,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갈게요.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젯밤에 너무 많이 울었나 봅니다. 가방에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챙겼어요. 그리고 어제 민수가 내민 이혼 서류도 함께 넣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작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으시면 돼요. 부동산 직원이 서류를 건넸어요. 네. 저는 주저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열쇠 여기 있고요. 이사는 언제 하실 거예요? 오늘 당장 할게요. 그럼 이사업체 연락처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사업체에 전화했습니다. 오후에 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 민수가 혼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에 남아있나 봅니다. 뭐해? 민수가 제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보며 물었어요. 이사 준비해. 이사? 벌써? 어차피 나갈 거 빨리 나가는 게 좋잖아. 저는 옷장에서 옷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급할 것 없는데. 급하지. 너희들이 급하다고 했잖아.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어. 민수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시간이 있다고? 어제는 시간이 없다고 했으면서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 무슨 상황이 복잡해? 저는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민수를 바라봤어요. 병원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이상한 얘기? 민수가 머리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과거 검사 기록이 있다고 하던데. 과거 검사 기록? 너랑 같이 불임센터 다닐 때 말이야.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확인해보고 싶다고? 응, 뭔가 이상하다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뭐가 이상한데? 잘 모르겠어. 의학 용어라서. 그럼 확인해 보면 되잖아. 저는 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너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민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내가 뭘 알겠어. 어제 이상한 말을 했잖아. 어제는 화가 나서 아무 말이나 한 거야. 정말, 정말. 저는 거짓말을 했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어두우셨어요. 민수야, 병원에서 또 연락 온다. 뭐라고 해요? 내일 아침에 수술 전에 보호자 면담이 있대. 시어머니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보호자 면담? 의사가 설명할 게 있다고 하더라. 무슨 설명이요? 민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과거 검사 기록하고 지금 상황이 안 맞는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맞는다는 게 뭔 뜻이에요? 나도 잘 모르겠어. 의사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방에 옷을 차곡차곡 접어 넣었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혹시 얘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몰라요. 정말 몰라? 네, 정말 몰라요. 저는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그럼 내일 병원에 같이 가자. 민수가 말했어요. 저는 안 갈래요. 왜? 같이 가서 확인해 보자고. 확인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이혼하기로 했잖아요. 저는 가방 지퍼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잖아. 저는 안 궁금해요. 정말? 정말이요. 그때 이사업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올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빠르면 뭐 어때요? 어차피 나갈 건데. 그래도 좀 천천히 하자. 왜요? 어제는 빨리 정리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성급하게 굴지 마라. 성급한 건 저희들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닌데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 복잡해진 게 제 잘못인가요? 그건 아니지만, 그럼 제가 나가는 게 맞잖아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사업체 아저씨들이 벌써 도착했나 봅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삿짐이 많지 않네요. 네, 필요한 것만 가져갈 거예요. 아저씨들이 가방과 옷들을 정리해서 차에 실었어요. 생각보다 제 짐이 별로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갈게요. 저는 민수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진짜 가는 거야?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혹시 모르니까 전화번호는 필요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저는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으셨어요. 뭐요? 혹시 정말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정말 몰라요. 그럼 내일 병원에. 저는 상관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나왔어요. 이사업체 차를 따라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새로운 집은 작지만 깨끗했어요. 무엇보다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집이었거든요. 짐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몇 달 전 불임센터에서 들었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분 검사 결과가 특이해요. 재검사가 꼭 필요할 텐데. 그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해줬던 내용이었어요. 민수는 바쁘다는 이유로 재검사를 받지 않았고 저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기만 하면 될 것 같았어요.
저녁에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치킨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편안했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병원 갈 때 같이 가자. 중요한 일인 것 같아. 저는 문자를 확인하고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저는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곧 또 문자가 왔습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부탁이야. 싫어요. 왜?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그 뒤로는 문자가 오지 않았어요. 저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예뻤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병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제가 끼어들 일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피스텔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아침이 언제였나 싶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불임센터에서 일했던 김 간호사였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간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저는 김 간호사와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 간호사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남편분이 어제 우리 병원에 오셨어요.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불임센터에 갔다고요? 시어머님하고 같이 오셨던데 과거 검사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의사 선생님이 기록을 보시더니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김 간호사가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그때 검사 결과 기억하세요? 네, 기억해요. 남편분이 재검사를 안 받으셔서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때 말씀해 주신 대로였나요? 김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남편분한테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요? 별로 대단할 것도 없다는 식으로 그냥 툭 던지시면서요. 저는 김 간호사의 말을 들으며 상상해 봤어요. 민수와 시어머니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말이에요. 그 시각 병원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시어머니가 의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검사 받으셨죠? 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별거 아니에요. 의사가 마우스를 클릭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때 검사에서 정자가 안 나왔거든요. 네. 민수가 다시 물었어요. 무정자증이에요. 아예 정자가 없어요. 의사는 마치 감기라고 말하듯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말 그대로예요. 정자가 없으니까 아이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럼 지금 태어날 아이는? 민수가 얼굴이 하얗게 되어 물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 아이겠죠. 의사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흔드셨습니다. 여기 검사 결과 보세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의사가 모니터를 돌려서 보여줬어요. 재검사를 해보시죠. 혹시 모르니까. 민수가 마지막 희망을 걸며 말했어요. 해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건 바뀌지 않거든요. 의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환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만 나가세요. 김 간호사가 저에게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남편분이 완전히 멘붕이 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더니 나중에는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재검사 받겠다고 하시던데 결과는 뻔하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씁쓸한 맛이었지만 기분은 묘하게 후련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어차피 드러날 일이었잖아요. 김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진실은 숨길 수 없으니까요. 저는 카페를 나와서 오피스텔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민수에게서 전화가 20통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였어요. 제발 전화 받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난 일이었거든요. 저녁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받아봤습니다. 며느리 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갑자기 왜 그러세요? 병원에서 시어머니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민수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 그래요?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일이라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그 아이는 누구 아이야? 그건 저는 모르죠. 어떡하지? 어떻게?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미 나왔는걸요. 다시 돌아와. 제발.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이제 오해가 풀렸잖아. 오해가 풀린 게 아니에요. 진실이 드러난 거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오피스텔 앞에 나타났어요. 인터폰으로 계속 불렀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발 나와. 얘기하자고. 진짜 미안해. 내가 몰랐어. 너 없으면 안 돼. 1시간 넘게 그러고 있더니 결국 포기하고 갔어요. 저는 창문으로 민수가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 걸어가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거든요. 며칠 후 김 간호사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상간녀분이 결국 병원을 바꾸셨대요. 그래요? 남편분하고 시어머니가 병원에 와서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난리를 쳤는데요? 아이 친부가 누군지 밝히라고 소리 지르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웃음이 났어요. 그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상간녀분이 그냥 사라져버렸대요. 연락도 안 된다고 해요. 이제 민수와 시어머니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상간녀도 사라지고 아이도 남의 아이고 저도 이미 떠났으니까요. 저는 새로운 삶을 위해 작은 카페 창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혼 위자료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진실은 결국 스스로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말이에요. 일주일 후 저는 작은 카페 매물을 보러 다니고 있었어요.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혼자서도 운영 가능한 아담한 곳을 찾고 있었어요. 이 자리 어때요? 유동 인구도 많고 임대료도 적당해요. 부동산 중개인이 한 곳을 추천해 줬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골목이었어요. 괜찮네요. 계약 조건이 어떻게 돼요? 보증금 3천, 월세 150이에요. 좋아요. 계약할게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카페 인테리어 업체와도 만났어요. 간단하지만 깔끔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2주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달 초에 오픈할 수 있겠네요. 인테리어 사장님이 설계도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네, 서둘러 주세요. 그때 민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받아봤습니다. 여보, 나야.
무슨 일이에요? 만날 수 있을까? 만나서 뭐 하게요? 민수의 목소리가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얘기할 게 있어. 얘기할 거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제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싫어요. 5분만이라도.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궁금하긴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카페에서 만나요. 5분만. 고마워. 약속 장소에서 민수를 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수염도 제대로 안 깎고 옷도 구겨진 채였습니다. 앉아요. 저는 민수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나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몰랐다는 게 변명이 돼요? 변명이 아니라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연락이 안 돼. 그럼 아이는? 모르겠어.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는데 어디인지도.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제게 뭘 바라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줄 수 없을까? 안 돼요. 저는 즉답했습니다. 왜? 이제 오해도 다 풀렸잖아. 오해가 아니었어요. 당신들이 저를 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게 맞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해서 내쫓은 거잖아요. 민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제가 진실을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무슨 말이야? 병원 검사 결과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었어? 네, 알고 있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언제부터? 몇 달 전부터요.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요. 소용없다니? 어차피 저는 이미 필요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민수가 테이블을 치며 일어났어요. 그럼 나만 바보였다는 거야? 그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에요. 진짜 너무하네. 너무한 건 당신들이에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잠깐, 아직 얘기 안 끝났어. 저는 끝났어요. 엄마가 찾아뵙고 싶어 해. 시어머니요? 왜요? 사과하고 싶다고 해. 사과는 필요 없어요. 제발, 5분 다 됐어요. 가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민수가 뒤따라 나왔지만 더 이상 말을 걸지는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인테리어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내일부터 공사 시작해도 될까요? 네, 좋아요. 그럼 내일 아침에 만나요. 카페 준비로 바쁘게 지내니까 민수나 시어머니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좋았어요. 새로운 일에 집중하는 게 훨씬 의미 있었거든요. 며칠 후 김 간호사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남편분이 또 오셨어요. 또요? 네, 이번에는 혼자 오셨던데 완전히 엉망이 되셨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내한테 얘기 안 했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그래서요? 의사 선생님이 그건 본인들끼리 해결할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민수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상상해 봤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카페 인테리어가 완성됐어요. 생각보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와, 정말 예뻐요. 인테리어 사장님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장사 잘 되실 거예요. 커피 머신과 의자, 테이블까지 다 들어오니까 진짜 카페 같았어요. 제 손으로 만든 첫 번째 가게였거든요. 바리스타 학원에도 등록했어요. 제대로 된 커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강사님이 물었어요. 네, 완전 초보예요.
괜찮아요. 차근차근 배우시면 돼요. 에스프레소 추출부터 라떼아트까지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카페 앞에 나타났어요.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 발견하신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여기를? 지나가다가 보게 됐어. 시어머니의 얼굴도 많이 늙어 보이셨어요. 카페 하는 거야? 네. 혼자서? 네. 시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정말 미안해. 이미 끝난 일이에요. 끝난 일이 아니야.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이미 늦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시작할 게 뭐가 있어요? 가족이잖아. 이미 가족이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용서할 수 없니?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도 그만 가세요. 바쁘거든요. 시어머니가 한참 서 계시더니 결국 돌아가셨어요. 저는 카페 준비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오픈 날짜도 정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날이었어요. 카페 오픈을 이틀 앞둔 금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가게에 있었습니다. 메뉴판도 완성했고 원두도 다 준비됐어요. 그때 가게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상간녀였습니다. 배는 여전히 불러 있었고 옆에는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여기가 맞나? 남자가 가게 간판을 보며 물었어요. 네, 맞아요. 저 여자가 여기서 카페 한다고 들었어요. 상간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직접 대면하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상간녀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누구신가요? 저는 옆에 있는 남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남자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래요? 네. 늦게라도 책임지려고 합니다. 저는 상간녀를 바라봤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왜 오신 거예요? 사과하려고요. 상간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사과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요? 남편분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 줄 모르고. 그건 제가 상관할 일 아니에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욕심이요? 안정된 생활을 원했어요. 그래서 상간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남편을 유혹한 거예요? 유혹한 게 아니라 남편분이 먼저 뭐요? 저한테 접근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게 와서 뭘 바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무슨?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때 남자가 말했어요.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도움이요? 카페 운영이나 뭐든지 필요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발이요. 저희가 죄송스러워서. 상간녀가 애원했어요.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민수가 정말 먼저 접근했어요? 상간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솔직하게 말해요.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왜요?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가 좋았어요.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분하고 결혼할 예정이에요. 남자가 상간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그래요? 축하해요. 정말 미안했어요.
상간녀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가세요. 바쁘거든요.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가고 난 후 저는 혼자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또 다른 손님이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딱딱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아직 오픈 전인데요. 알고 있어요. 그냥 인사만 드리려고 했어요. 인사요? 근처 회사에서 일해요. 곧 오픈한다고 들어서. 아, 그래요. 커피 맛있게 해주세요. 자주 올게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웃는 모습이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럼 월요일에 첫 손님으로 올게요. 감사해요. 남자가 가고 나서 저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새로운 시작이 느껴졌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야. 뭐요? 미영이가 너를 찾아갔다면서? 미영이가 상간녀 이름인가 봅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했어? 별로 중요한 얘기 안 했어요. 정말? 네, 정말이요. 나도 만날 수 있을까? 왜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미 마지막 만났잖아요. 제발.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주말 이틀 동안 최종 준비를 마쳤습니다. 원두도 신선한 걸로 교체하고 청소도 말끔히 했어요. 일요일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며느리, 내일 카페 오픈이라면서 축하한다. 꼭 성공하길 바란다. 저는 문자를 보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관계였거든요. 월요일 아침 일찍 카페에 나갔습니다. 오픈 첫날이라 떨렸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9시 정확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첫 손님이 정말 뜻밖의 인물이었어요. 김 간호사였습니다. 선생님, 축하해요. 어떻게 여기를? SNS에서 봤어요. 정말 예쁘게 꾸몄네요. 고마워요.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첫 커피를 뽑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어요. 김 간호사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선생님, 요즘 남편분이 계속 병원에 오셔요. 또요? 네, 거의 매일 와서 상담 받으시던데. 무슨 상담을 받으세요? 심리 상담이요. 우울증이 온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시어머니도 한 번 오셨던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더라고요. 어떻게요? 말도 잘 안 하시고 계속 우시고. 그때 두 번째 손님이 들어왔어요. 금요일에 인사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속대로 왔어요.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저는 정성껏 커피를 만들었어요. 우와, 정말 맛있네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점심시간에도 오픈해요? 네, 저녁 7시까지 해요. 그럼 점심에도 올게요. 남자가 웃으며 나갔어요. 김 간호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누구예요? 감사 좋네요. 근처 회사분이에요. 혹시 싱글인가요? 모르겠어요. 왜요? 그냥요. 선생님한테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저는 김 간호사 말에 웃음이 났어요. 오후에는 손님이 더 많이 왔어요. 대부분 근처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처음 오픈한 거예요?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커피 맛있어요. 자주 올게요. 하나둘씩 단골이 생겨가는 것 같았어요.
저녁 7시에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 가게 문 닫았어요. 5분만.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첫날 어땠어? 잘 됐어요. 민수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예쁘게 꾸몄네. 그래서 뭐하러 온 거예요? 나도 도와줄까?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하면 돈도 필요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혼자서 다 할 수 있어? 당연히요. 혹시 나중에? 나중은 없어요.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정말 끝인 거야? 진작에 끝났잖아요. 미안해. 이제 그만 가요. 내일도 일찍 와야 해서요. 민수가 한참 서 있더니 결국 나갔어요. 저는 혼자서 마지막 정리를 마쳤습니다. 첫날 치고는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카페를 연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 인사했던 그 남자분이 정말 자주 오셨어요.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정우 씨. 이름이 정우라는 걸 며칠 전에 알게 됐어요. 근처 건설회사 부장님이셨습니다. 사장님, 오늘 되게 예뻐 보이세요. 그래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머리 자르셨어요? 네, 어제 미용실 다녀왔어요. 잘 어울려요. 정우 씨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다른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민수였거든요. 어서 오세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민수가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정우 씨가 민수를 힐끔 보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그럼 저는 이따 점심시간에 다시 올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정우 씨가 나가고 나서 민수가 말했어요. 방금 그 남자 누구야? 손님이요. 손님 치고는 너무 친해 보이던데. 그냥 단골 손님이에요. 저는 커피를 만들며 대답했어요. 혹시 사귀는 사이야? 그런 거 물어볼 입장이에요? 아직 이혼 안 했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서류는 다 넘겼는데 뭔 소리예요? 최종 확정은 안 됐어. 빨리 확정하세요. 저도 바쁘거든요. 저는 커피를 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말 다른 남자 만날 거야? 제 인생이에요. 아직 내 아내인데. 종이 위에서만요. 민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맛없네. 그럼 다른 카페 가세요. 왜 이렇게 차갑게 굴어? 차가운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그때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의무적으로 인사했어요. 며느리.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문하세요. 아메리카노 하나. 시어머니가 민수 옆에 앉으셨어요. 며느리, 장사 잘 되는구나. 네. 혼자서 힘들지? 괜찮아요. 저는 시어머니 커피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잘못했어. 이미 끝난 일이에요. 끝난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인데. 가족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제발 용서해줘.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야? 문제 없어요. 각자 길이 다른 거예요.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소용없어요. 너는 왜 이렇게 포기가 빨라? 포기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때 정우 씨가 다시 들어왔어요. 점심시간이었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씨가 밝게 인사했어요.
민수와 시어머니가 동시에 정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저는 정우 씨 커피를 먼저 만들었어요. 혹시 점심 드셨어요? 정우 씨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이요. 시간 되시면 같이 드실까요? 지금은 손님이 계셔서 저는 민수와 시어머니를 가리켰어요. 아, 그럼 다음에요. 정우 씨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다음에 꼭. 정우 씨가 나가고 나서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 그 남자랑 밥 먹을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빨리 하세요. 나는 이혼 안 할 거야. 민수가 갑자기 선언했어요. 뭐라고요? 다시 생각해 봤는데 이혼 못 해. 왜요? 널 보내고 싶지 않아.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예요? 늦은 줄 알지만. 네, 정말 늦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드렸잖아요. 그때 저를 버리셨죠? 그때는 몰랐어. 몰랐다는 게 변명이 돼요? 변명이 아니라 그때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요? 저는 그날의 일들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쓸모없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상처가 아물어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실해져요. 우리는 안 맞는다는 게. 민수가 테이블을 치며 일어났어요. 그럼 정말 끝이야? 진작에 끝났다고 했잖아요. 나는 안 끝났어. 당신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는 안 돼. 왜요? 아직 내 아내니까. 종이 쪼가리 때문에요? 종이 쪼가리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다른 손님들 놀라니까 조용히 해요. 손님은 무슨, 지금 중요한 건 저한테는 손님이 더 중요해요. 그 말에 민수가 완전히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 진짜 변했구나. 네, 변했어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예전 제가 바보였죠. 시어머니가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우리 그만 가자. 엄마, 저는 더 있을게요. 소용없어. 며느리 마음이 이미 떠났어. 떠난 게 아니라 원래 없었어요. 제가 말하자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무슨 말이야? 사랑 같은 거 없었어요. 그냥 습관이었죠. 습관이라고? 네, 그냥 의무감으로 살았던 거예요. 민수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 나한테는 정말 아무 감정이 없었어?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그전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민수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나만 혼자 착각하고 산 거야? 그런 것 같네요. 시어머니가 민수 팔을 잡으셨어요. 민수야, 정말 가자. 엄마, 나는 어떻게? 어떻게든 되겠지. 시어머니가 민수를 끌고 나가셨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데 정우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직 안 가셨어요? 네, 혹시 저녁 같이 드실까 해서요. 좋죠. 정말요? 네, 배고프기도 하고. 정우 씨와 함께 근처 맛있다는 식당에 갔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안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아까 오신 분들은 누구세요? 전 남편이랑 시어머니예요. 전 남편이요? 네, 이혼 수속 중이에요. 아, 그래서 좀 험악했나 보네요. 정우 씨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남자들이 포기를 잘 안 하거든요. 괜찮아요. 이미 마음 정리 다 했으니까요. 정우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새로운 시작이 정말로 달콤했습니다. 카페를 연 지 2달이 지났어요.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었고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정우 씨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사장님, 오늘 특별한 날이죠? 정우 씨가 아침 일찍 카페로 오셨습니다. 특별한 날이요? 이혼 최종 확정 나는 날이잖아요. 아, 맞다. 저는 깜빡하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오늘 연락 온다고 했었거든요. 축하드려요. 진짜 자유의 몸이 되시는 거네요. 고마워요. 저는 정우 씨에게 특별히 정성스럽게 커피를 만들어 드렸어요. 오전 10시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정말요? 네, 모든 서류 처리도 끝났고요. 상대방은 뭐라고 해요? 더 이상 이의제기 못합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끝났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가슴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렸어요. 민수와 시어머니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하자.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제발 정말 마지막이야. 방금 변호사한테서 연락 왔어요. 이혼 확정됐다고.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확정이라고? 네, 이제 법적으로도 남남이에요. 시어머니가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정말 끝인 거구나. 진작에 끝났던 거예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말 다른 남자랑.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민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왜 안 돼요? 너는 내 여자야.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때 다른 손님들이 민수를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여기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다른 손님들 놀라잖아요. 손님은 무슨 손님이야? 민수가 테이블을 치려는 순간 정우 씨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정우 씨가 상황을 파악하고 민수 앞에 섰습니다. 당신 누구야? 민수가 정우 씨를 노려봤어요. 저는 이 가게 단골 손님이에요. 사장님이 불편해 보이시는데? 단골 손님은 무슨, 대체 뭔 사이야? 그건 왜 물으시는 거죠? 정우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 여자는 내 아내야. 전 아내겠죠. 방금 이혼 확정됐다고 들었는데요. 민수가 정우 씨를 밀쳤어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민수 씨, 그만하세요. 저는 민수와 정우 씨 사이에 섰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불러요. 경찰을 불러? 네, 장사 방해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그만해. 정말 끝난 거야. 엄마까지 왜 그래요? 이미 다 끝났어. 이제 포기해. 시어머니가 민수 팔을 잡으셨어요. 엄마, 나는 포기 못해요. 포기해야 해. 며느리가 이미 다른 길을 선택했어. 다른 길이라니. 민수가 저를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정말 이 남자랑 사귈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안 돼. 절대 안 돼. 정우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지금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그럼 뭐죠? 내 아내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전 아내라고 했잖아요. 이제 남이에요. 민수가 주먹을 쥐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말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을 불러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금 장사 방해하고 있잖아요. 장사 방해라고? 네, 다른 손님들도 다 보고 있어요. 실제로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민수를 끌었어요. 민수야, 정말 가자. 더 이상 창피하게 하지 마. 엄마, 나는. 그만해. 이미 충분히 창피했어.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다 우리 잘못이야. 엄마까지 왜 그래요? 사실을 인정해야지. 우리가 며느리를 버렸잖아. 민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아이를 못 낳는다고 내쫓았으면서 지금 와서 뭘 바래? 시어머니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리,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저에게 깊이 절하셨습니다. 일어나세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는 말이야. 알겠어요. 행복하게 살아. 정말 행복하게. 시어머니가 민수를 끌고 나가셨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카페가 조용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우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정말 마지막인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소동 때문에 불편했나 봅니다. 죄송해요. 손님들 때문에.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정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이혼 확정 축하하게. 좋아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요즘엔 다 맛있어요. 그럼 스테이크 어때요? 좋죠. 저녁에 정우 씨와 근처 스테이크 레스토랑에 갔어요.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새로운 시작이네요. 고마워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카페 운영에 집중하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벌써 손님이 많이 느셨잖아요. 네, 다행히 잘 되고 있어요. 혹시 저랑 만나는 거 어떠세요?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만나는 거요? 네, 연인으로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민수와의 결혼 생활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천천히 시작해 봐요. 정말요? 네,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말아요. 당연히요. 제가 기다릴게요. 정우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정말 미안했어. 행복하게 살아.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자유였어요. 과거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오피스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카페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매출도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정우 씨와의 관계가 정말 행복했어요. 오늘 신메뉴 어때? 정우 씨가 제가 새로 만든 케이크를 맛보며 물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거든요. 맛있어요? 최고예요. 이거 팔기 시작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정말요? 네, 근처 카페들보다 훨씬 맛있어요. 정우 씨 말이 맞았어요. 신메뉴를 출시하자마자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왔거든요. 사장님, 이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비법이 있나 봐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오후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어요. 카페 옆 빈 공간을 임대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사장님, 옆 가게도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옆 가게요? 네, 지금 카페만으로도 손님이 많은데 공간을 넓히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정우 씨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도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계약 조건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 중개인이 서류를 꺼냈어요. 보증금 5천, 월세 200이에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네요. 정우 씨가 말했어요.
지금 카페 수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결정했어요. 계약할게요.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일주일 후 확장 공사가 시작됐어요. 좌석도 2배로 늘리고 케이크 진열장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공사 중에 김 간호사가 찾아왔어요. 와, 대박이네요. 가게 확장하시는 거예요? 네, 손님이 많아져서요. 정말 부럽다. 사업 센스가 있으시나 봐요. 운이 좋았나 봐요. 운도 실력이죠. 그런데 혹시 전 남편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왜요? 요즘 계속 병원에 나타나셔서요. 또요? 김 간호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담받으러 오시는데 정말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뭐요? 일자리도 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결과겠죠. 맞는 말씀이에요.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잘 되셨잖아요. 감사해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상관없고요. 맞아요. 이제 남남이니까요. 김 간호사가 가고 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과거의 일들이 이제는 정말 남의 일 같았거든요. 저녁에 정우 씨와 함께 집 근처를 산책했어요. 요즘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뭔가 좋은 일 있나요? 오늘 특히 기분이 좋아 보여요. 그냥 모든 게 감사해요. 무엇이요? 이렇게 평범하게 산책하는 것도, 맛있는 저녁 먹는 것도, 그런 게 행복이죠. 정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전에는 이런 게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특별해요. 왜요? 누군가 눈치 볼 필요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완전히 자유로우니까요. 네, 정말 자유로워요. 한 달 후 확장한 카페가 완성됐어요. 오픈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와, 정말 넓어졌네요. 이제 편하게 앉을 수 있겠어요. 케이크도 종류가 더 많아졌네요. 손님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하루 매출이 평소의 3배나 됐습니다. 여보, 대박이네요. 정우 씨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정말 꿈 같아요. 이제 진짜 성공한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뭘 멀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성공한 거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어요. 정우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정우 씨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아들아, 여기가 그 유명한 카페구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며느리 얼굴 좀 보려고. 정우 씨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드렸어요. 아이고, 예쁘다. 우리 아들이 복이 많구나. 감사합니다. 카페도 정말 잘 꾸몄네. 혼자 다 한 거야? 네, 그런데 정우 씨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도 대단하다. 여자가 이런 사업하기 쉽지 않은데. 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시며 감탄하셨어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래, 뭐가 맛있어? 시그니처 라떼 드시겠어요? 좋아. 저는 정성껏 커피를 만들어 드렸어요. 우와, 정말 맛있다. 우리 아들 말이 맞네. 고맙습니다. 며느리, 우리 아들이랑 언제 결혼할 거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어머니, 정우 씨가 말렸지만 어머니는 계속하셨어요. 뭐 어때? 궁금하잖아. 아직 그런 얘기는 천천히 하세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 천천히 해도 돼. 하지만 우리 아들 좋은 남자야. 네, 알고 있어요.
진짜 착하고 성실해. 전 아내는, 아, 미안. 어머니가 실수를 깨닫고 말을 멈추셨어요. 괜찮아요. 좋은 일만 남았어. 과거는 다 잊어버려. 네. 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정우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성급하셨죠? 괜찮아요. 좋으신 분 같아요. 다행이네요. 어머니가 마음에 드신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 마음에 들었나요? 당연히죠. 보시자마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매출을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루 매출이 평소에 4배였거든요. 이거 실수 아니에요? 실수 아니에요. 정말 이만큼 팔렸어요. 정우 씨도 신기해했어요. 이 정도면 한 달에. 계산해보니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이혼 위자료의 몇 배나 되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몇 달 전 이혼할 때만 해도 앞이 깜깜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민수와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정심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어요. 그들이 저를 버린 덕분에 이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거든요. 뭘 생각하세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그냥 신기해요. 뭐가요?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좋은 쪽으로 바뀐 거죠? 네, 정말 좋은 쪽으로요. 정우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럴까요? 확신해요. 저는 정우 씨를 바라봤어요. 이런 남자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모든 게 다요. 저도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진짜 행복했어요. 과거의 모든 아픔들이 이제는 감사한 일이 되었거든요. 그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새로운 인생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달콤할 것 같았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버림받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더욱 빛나는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침묵으로 지킨 진실이 결국 모든 것을 밝혀냈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원망하는 대신 그 경험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런 기회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어떤 나이든 어떤 상황이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용기 있게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인생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달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 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